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오래된 지혜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상상해 볼까요? 마감은 코앞인데, 이거 살짝만 편법을 쓰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우리 팀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순간이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고마워서 그래요 하면서 건네는 비싼 선물, 과연 받아도 되는 걸까요? 사실 이런 애매한 상황들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다 겪어보잖아요. 그쵸? 맞아요. 오늘날의 직장이라는 곳은 꼭 복잡한 미로 같아요. 매일매일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장에서 마주하는 윤리 문제, 이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객한테 가격을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동료랑은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또 차별은 당연히 안 되죠.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회사가 환경에 대한 책임은 잘 지고 있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니까요. 정말 개인적인 것부터 사회적인 문제까지 딜레마가 정말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무려 3000년 전에 이미 제시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바로 10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적인 틀이죠. 이 아주 오래된 규칙들을 가지고 현대 직업 윤리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비유가 저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10계명을 직업 윤리의 소스 코드로 보는 거예요.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있어야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10계명이 우리 직장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이 고대의 규칙들이 어떻게 현대 직장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해석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예를 들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일이 내 인생의 전부, 즉 우상이 되어서 건강이나 가족관계를 망가뜨리게 두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 되는 거죠.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문자 그대로의 뜻뿐만 아니라 동료의 정신적인 건강, 감정적인 안녕까지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사소한 거짓말에서부터 마케팅할 때 부풀려서 광고하는 것까지 일하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와, 이건 요즘 번아웃 문제랑 그냥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냥 쉬라는 말이 아니라 일과 삶 사이에 건강한 선을 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아주 강력한 원칙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왜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지, 이 윤리적인 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를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뭐냐면 윤리적인 행동이라는 게 무슨 시험 통과하려고 억지로 지키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마치 잘 가꾼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떤 믿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다.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늘 다르죠. 항상 갈등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 한쪽에는 저렇게 맑은 하늘처럼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윤리적인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처럼 우리를 막 흔드는 현실의 유혹과 어려움이 있죠.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매일 뭐냐를 선택해야만 해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윤리적인 고민을 하는 이유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규칙이 딱 떨어지지 않는 애매한 회색지대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우리가 겪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딜레마를 헤쳐나갈 수 있는 세 가지 실용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교자적 결단, 둘째는 점진적 접근, 그리고 마지막은 현실적 대안이에요. 때로는 원칙을 위해 모든 걸 거는 결단이, 또 때로는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그리고 가끔은 창의적인 제3의 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순교자적 결단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좀 손해를 보거나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원칙을 지키는 용기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굳은 의지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원문에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아주 강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앞에서의 단호한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자, 다음은 좀 더 섬세한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해 볼게요. 점진적 접근은요, 지금 처한 문화적인 상황이나 개인의 준비 상태 같은 걸 고려해서 차근차근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현실적 대안은 이거 아니면 저거 식의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고 창의적인 제3의 길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힘이 개입해주기를 믿고 맡기는 태도까지도 포함하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융통성 없이 원칙만 따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가장 윤리적인 길을 찾아내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 자세, 바로 그 헌신입니다. 굳건한 신념과 함께 현명한 유연함,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청사진을 가지고 현대 직업윤리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일과 경력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소스 코드는 과연 무엇인가요?